인삼입니다. 인삼의 대보원기 제일 중요해요. 인삼을 이해하면 신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원기가 뭐니? 그게 필요하겠죠. 원기가 뭐니? 전에 기를 좀 설명해 준 적 있잖아요. 기를 이렇게 나눈다. 원기, 진기, 또 뭐 있어요? 원기, 진기, 원기, 또 종기, 정기, 우이기, 영기, 이렇게 막 기 나누잖아요. 그 기자, 뒤에 기자는 다 신경이고, 원기는 맨 처음에 있는 기다. 그럼 우리 몸에서 맨 처음에 생긴 기가 어디니? 그거 생각하는 거지, 내 이 개체에서 맨 처음 생긴 기가 어딜까?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그걸 맨 처음 생긴 기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철학적인 언어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학적인 거 걷어내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자. 그러면 맨 처음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오는가? 심장이에요. 태아의 심장박동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원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증지가 있어요. 증지. 지혜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기억력을 좋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기억 문제가 또 나왔네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생존의 이유,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증지, 기억을 만드는데 인삼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 그거죠. 그래서 그건 다 연구돼 있죠. 기억을 만드는 데는 해마입니다. 해마에서 치상회에서 과립세포가 자라면서 C3 세포하고 연결되는 과정이 기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기억을 가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연결된 다음에 얘가 파장으로 대뇌 피질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파장이 한 3개가 겹쳐져 가지고 이제 알파파, 세타파, 베타파 이런 거 있잖아요. 뇌파. 그 뇌파가 요거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전달하는 과정. 그래서 대뇌 피질로 그 치상회나 C3 세포 단기 기억에 만들어진 그 기억을 파장해서 대뇌 피질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 과정이 기억인 겁니다. 다 연구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 과정에 인삼이 작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인삼은 치상회를 잘하게 할 수 있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뇌 피질로 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 추출물은 이렇게 독성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해마부의 장기기억 활성화를 함으로써 학습 능력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일부 성분은 신경돌기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게 스파인이 자라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신경돌기가 자라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삼을 먹으면. 근데 신경이 머리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위에도 신경이 있다고 했고, 심장에도 신경하고 똑같은 작용하는 세포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에 물론 있죠. 그 다음에 호흡하는 데도 중추가 있잖아요. 그 모든 신경계들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인삼이. 그래서 약의 으뜸인 거죠. 동의보감은 인삼을 쓰는데 아주 최고인, 말하자면 종합의서다. 경학전서는 숙지황을 쓰는 최고의 종합의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의보감은 인삼 위주고 경학전서는 숙지황 위주다. 근데 2개 다를 써야 되잖아요. 2개 다를 쓰면 훨씬 유리하죠. 그게 양이고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물은 말하자면 마구마구 섞어 써도 별 문제도 없고, 말하자면 또 특별하게 뾰족하게 막 엄청난 효과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섞어 보니까 그 조합이 제일 좋았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삼은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되고요. 보면은 물 추출물은 중심 정맥압과 심장 박출량을 현저하게 낮추나 말초 저항을 증가시킨다. 이게 모순이거든요. 네.
이거 실험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모순입니다. 중심 정맥압과 심장 박출량을 현저하게 낮춰요. 중심 정맥압이 낮아지면은요, 심장 쪽으로 피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 박출량이 낮아져. 나가는 놈도 있어야 되는데 왜 줄어드냐 이거야. 이게 모순이라고. 그 다음에 말초저항을 증가시켜.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이것도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려면. 그러니까 조금 모순이에요, 실험 자체는. 그런데 어쨌든 그냥 이런 실험이 있다. 내가 초점을 두는 건 얘예요. 대부분의 약제들이 중심 정맥압을 낮추는 역할들을 좋은 약제들은 다 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얘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중심 정맥압을 낮춘다는 얘기는 교감신경 흥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낮아져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혈액은 어디에 있어? 정맥에 있어요. 동맥이 있는 것보다. 정맥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맥 순환이 안 돼서 문제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러니까 중심 정맥압을 낮추면 혈액 순환을 잘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인삼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럼 요 뒷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니?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 뭐 물론 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뭔가 또 다른 실험은 있을 건데 만약에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혈액이 돌 거 아니에요. 중심정맥만 열고 심장으로 물밀듯이 피가 들어오는데 박출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는 약을 합치는 거예요. 뭐를 주면 되겠어요? 이뇨제를 주면 돼. 이뇨제. 그래서 쓴 게 백출이에요, 백출. 그 다음에 복령도 쓰잖아요. 근데 복령은 이뇨제가 아니라고, 약한 이뇨제라고 계속 설명하잖아요. 여기서는 백출이에요, 백출. 인삼 백출을 쓰면 이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삼 황기를 써도 이뇨가 되는 거예요. 보주익기탕. 황기도 이뇨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가 좀 남아요. 백출은 어디로 가냐면 흐름이 소화기에서 소변으로 가는 흐름을 갖고 있고 황기는 피부 쪽에서 소변 쪽으로 가는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흐름의 차이가. 근데 어쨌든 인삼을 보강해서 그렇게 처방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실제로 사군자탕을 처방한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물추출물은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을 촉진해요. 살도 찌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핵산 지질대사의 작용에 대사를 좋게 해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어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림프를 증식시켜요. T셀도 수치를 상대적으로 증식시켜요. 그 다음에 항암작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추출물은 모낭의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모낭을 재생, 머리도 나오게 해요. 실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까 구기자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또 인삼도. 근데 구기자하고 방향은 좀 틀리죠. 구기자에서는 그 뭐라고 세포 재생 뭐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해요. 여기는 조금 다른 쪽이잖아요. 그 방향이. 연구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면역계하고 주로 면역계하고 신경계를 연구한 거죠.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삼은 그래서 신경을 재생하는데 으뜸인 약이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신경 조직을 재생하는데 인삼을 쓴다. 그럼 이제 원장님들이 실험해 보면 되죠. 팔물탕을 주고 인삼을 뭐 만삼으로 바꿔서도 써보고 인삼 넣어서도 써보고 해보는 거예요. 인삼 넣었을 때 어떤가? 인삼 빠지면 어떤가? 해보면 안 꼽는 찐빵이라는 걸 금방 이해해요.
인삼 빠지면. 그런 거를 이해하면 이제, 인삼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런 건 알 수 있죠. 네, 그런 거를 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임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방 설명한 게 여기 있는 겁니다. 해마의 치상회입니다. 여기가 치상회고요. 여기 과립세포입니다. 쭉 있습니다. 이게 개수가 몇십만 개인가? 몇만 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 자라는 과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는 건 3일, 일주일, 1.5주, 2.5주, 2달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00일기도 괜히 하는 게 아닌 거죠. 한 2달은 돼야 기억이 공고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중간에 이렇게 그래뉼라 셀에서 과립세포에서 모이시 파이버가 나와가지고 시스 세포와 연결하는 요 모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간 인터뉴런들이 억제도 하고 인터뉴런은 다 억제입니다. 기억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억제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중간에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여기에 작용하는 약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작용하는 약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산조인. 산조인. 이 연결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약은 인삼입니다, 지금. 그죠? 인삼.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네. 자, 우리 기억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요. 우리가 뭘 공부하자, 새로운 걸 공부하면 얘가 이렇게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싹을 틔우는 겁니다. 싹을 틔워서 쭉 가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연결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게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로 나오죠. 나왔잖아요. 얘가 이제 쭉 해서 대뇌 피질로 가는 겁니다. 대뇌 피질로 가고, 여기도, 요 다음에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거 많아요. 요 T가. 굉장히 많아요. 이 파장이 한 3개 정도 겹치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안다는 게 얼만큼을 아는 거냐. 얼만큼을 알아야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니 이런 것도 나옵니다. 파장에서. 우리가 미국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해서 안다고 하니? 그랬을 때 미국에 관한 그 하부 지식을 4개에서 7개 정도 알면 미국을 안다고 한대요. 인간은. 그러니까 미국에 뉴욕 있고 로스앤젤레스 있고 자유의 선상 있고 허드슨강 있어 하면 난 미국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봤어도.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센텐스로 존재해요. 이렇게 파장으로. 파장으로 존재하고 요 하나의 파장에 이렇게 7개가 들어갑니다. 파장이. 이게 작은 센텐스예요. 지금 그거. 그래서 이게 한 마디로 작용해서 요거를 채워주면 우리가 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재밌죠? 요 뒤로 가면 엄청 재밌는 게 많아요. 요 뒤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 기억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파헤쳤어요. 거의 다 파헤쳤고 그 다음에 그 기억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저장되는지까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단어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지난번에 산조인 할 때 조기도 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마비시킨다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럼 기억이 넘어가는 걸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마비시킨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산조인을 어디에 쓴다고? 불면에서 꿈이 많은 놈한테 쓰라고. 꿈이 많은 불면에 쓸 가능성이 높다고 산조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 해부생리학 그림에 보면 요 과정을 쭉 다 해놨어요. 과정을 전부 다 해놨어요. 나도 궁금해서 막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야 이런 그림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해가면서 해놓은 거예요. 그게. 자, 대보원기입니다. 대보원기와 신경재생인데요. 이 도표 이 엄청난 도표예요. 이거 엄청난 도표예요.
이 한 도표가 모든 것을 설명해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세포가 고장나고 재생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포가 고장나는 과정을. 그래서 염증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염증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어디로 가? 신경퇴행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인삼이나 팔물탕이나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질병이 잘 안 나오면 어디로 가 있다? 신경퇴행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거는, 자, 이제 항생제를 써서 치료해야 될 사람들은 과거에 죽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폐렴 환자들 대부분 죽었을 거예요. 항생제가 없으니까. 근데 항생제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앓다 죽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 환자들이 다 누구냐면 얘예요. 신경이 고장난 거는 원인도 못 찾고 사람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요 케이스들이 과거 이야기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 분류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 중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증상들을 호소하잖아요. 감각적으로 환자가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이야기가 다 중풍, 풍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신경 손상이나 신경 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많아요, 아주. 그런 거, 요 도표 엄청 중요합니다. 자, 요 그림 연령에 따른 변화. 이제 이 퇴행 문제 때문에 이 연령에 따른 변화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자를 70 먹은 노인분이나 20살 먹은 청년이나를 똑같은 평면선상에서 환자를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20살짜리는 신경퇴행이 올 리가 없거든요. 만약에 20살짜리한테서 신경퇴행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위험한 병인 거예요. 그런데 70살짜리에서는 대부분 신경퇴행이 와요. 이게 와 있다고 생각하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근데 70 먹은 환자한테서 20대에 나타난 질병이 나타나면 위험한 증상이에요. 상당한 감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70대는 시름시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건 위험한 병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럼 이거는 뭘 설명하니? 보시면 60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다 바닥이에요. 다 바닥. 완전 다 바닥이에요. 그럼 유전자로 요즘 이제 유전자를 보는 게 유행이니까 그 동물들의 수명을 유전자에 각인된 뭐라고 할까요? 정보로 이렇게 뜯어 보니까 사람은 유전자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37살이래요. 그럼 여기에요, 여기. 고릴라가 우리보다 많이 살아요. 참 침팬지가 38살이래.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훨씬 오래 사니까 요 도표를 보면 60 지나면 다 껍데기만 남는구나. 네, 흐름이라는 게 완전히 변화가 생겼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고 환자를 보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신경퇴행 얘기가 됐죠. 나이 많이 먹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흐름도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흐름, 혈액의 흐름도 안 좋아진 거예요. 호르몬은 혈액의 흐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분비도 안 되는 거예요. 분비 양도 줄은 거야. 그러니까 20살, 70살, 80살을 동일선상에서 질환을 진단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변증은 동일선상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명타이지, 치명타. 조직학적 모습이요? 1번. 1번은 이렇게 가잖아요. 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요 세포가 희멀건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죠. 첫 번째. 가장 흔해요. 근육세포도 나이 먹으면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신경세포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서양 애들은 이것만 보죠. 그렇잖아요? 분비 뭐 되고 차단하고 더 많이 흡수되게 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나는 요걸 본다는 거지. 얘가 아까 그 침샘에서 나이 먹으면 능력이 떨어져서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대. 뭐 치매? 당연하죠.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이제 서양의학이 얘기하는 치매 같은 경우는 얘가 죽는 거예요. 그거를 퇴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신경퇴행.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답이 없어요. 얘가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그럼 죽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찾기가 어렵죠. 왜?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죽는 환자는 있어요. 누구냐? 중풍 환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육이, 운동신경 마비 환자들 있잖아요. 손상돼가지고 신경이 드롭이 되는 환자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죽는 경우 있습니다.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스파인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엑손이죠, 참, 엑손이. 축삭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운동신경에서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것도 퇴행입니다. 축삭, 손상. 이건 많아요. 이건 아주 많아요. 이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죠. 많이 흔하게 한의원에서 볼 수 있는 안면마비. 이런 경우가 깨진 거죠. 그런 경우. 그 다음 또 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종이죠, 하나는. 부종에서 이 경우가 오겠죠. 이게 누르고 있으면 약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릴레이 있었잖아요. 릴레이. 이 이명 같은 경우 릴레이 세포들이 다 약화된다고. 감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뒤쪽 신경들이 다 약화돼요. 그것도 퇴행이에요. 감각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감각이 안 들어가면 그 뒷부분에 쭉 릴레이가 다 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감각 저하. 이런 걸 퇴행으로 난 생각해요. 엄청 많아요. 안 많을 수가 없잖아요. 자, 중심정맥압입니다. 앞에서 나온 중심정맥압 뭐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심장, 혈관, 기능곡선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혈액이 나가는 양을 보는 거고, 아니, 기능곡선이고, 여기에 이제 나가는 양, 박출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심정맥압이 낮을수록, 떨어질수록 심장 박출량이 증가하는 게 보이죠. 중심정맥압이 떨어질수록 심장 박출량은 증가하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삼이 만약에 확실하게 중심정맥압을 낮추는 거면 정맥에서 동맥 쪽으로 흐르도록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은 확실하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혈액순환이 이게 다라는 얘기예요. 중심정맥압을 낮추는 게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확장시키면, 그러니까 혈압이 낮아가지고 환류가 잘 안 되잖아요. 환류가 안 될 경우에 이런 종류의 약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서익기탕이나 보증기탕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환류를, 혈액을 심장 쪽으로 막 밀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처방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좋은 처방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 글쎄요, 승암탕이나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는데 생맥산은 나가는 게 좀 약하구나. 뭐 그런 종류들이 연구되면 또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처방으로 보면 그런 처방들
보증기탕을 이렇게 움직이는 처방들이 이 영역에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요 정맥 수축은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정맥이 ANS 교감신경계로 움직인다는 거. 큰 정맥은 교감신경계로 이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정맥 혈관을 확 수축시키는 거예요. 큰 정맥도.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근이완, 근긴장 완화. 맛입니다. 맛 때문에 단맛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근이완을 시킬 수 있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영양분이죠. 단맛은 대부분 칼로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물이 우리가 뭘 먹고 배부르면 퍼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달달한 보약을 먹으면 퍼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질병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약이.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약의 작용이 있으니까 그 작용 밑바탕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달게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보약을 쓸 때는 단보약을 쓰라고. 그러면 한 줄기 더 깔고 간다고. 넓은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먹기도 좋고 효과도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옛날 사람들이 본 기미론이에요. 그래서 단맛은 어떻게 쓴다? 그러니까 원육 막 이런 거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한 거야, 그게. 왜? 단맛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귀비탕에 산조인, 원육, 당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원육이 무슨 일을 하냐 이거지.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재생방이 사실은 귀비탕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대로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냐면 신경안정제를 더 넣은 거예요. 산조인, 원육, 그 다음에 원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귀비탕이 나쁜 처방이 아니야. 좋은 처방인데 효과가 느려. 스트레스를 가라앉혀서 천천히 살아나는데 그런 데 쓰는 처방인 거야. 불면증에 쓰는 처방이 아니고.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처방이 무엇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거기까지. 맛은 대뇌 피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디? 43번. 여기입니다. 맛은 대뇌 피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에 인삼이 달아. 그러면 인삼 자체가 단 게 아니고 우리 감각이 뇌 미래에 닿으면 인삼에 있는 어떤 성분이 미래에 닿으면 그거를 대뇌 피질에서 이건 단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맛은 대뇌 피질에 자극을 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맛이. 인삼 요약입니다. 감미고. 완은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몸을 늘어뜨리는 작용, 약하게 설하며 체온을 높입니다, 인삼은. 그 다음에 인삼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삼을 다 봤어도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변을 많이 나가는 것도 없고 땀나게 하는 것도 없고 설사시키는 것도 없고 토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삼은 오로지 몸 안에 모든 걸 가둡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인삼의 특징. 근데 다른 걸 보면 땀나게도 하고 인뇨도 하고 토하게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인삼에는 없습니다.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보원기 증지하는 거, 신경재생을 촉진하는 거 이제 이해 가시죠? 그리고 신경재생을 촉진하는 겁니다. 보비, 익폐, 호흡항진, 식욕증진 이것도 신경재생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죠? 이건 아시죠? 이제 호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중뇌 호흡중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안신, 진정, 정원작용, 정맥순환 촉진작용 이런 것들이 있죠. 단맛도 이런 작용을 한다고 했고 실제로 안신작용을 하는 겁니다. 신경이 쇠약할 때는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늘어지는 게 아니고 예민해집니다. 신경은 약하면 예민해지는 겁니다. 기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꾸자꾸 예민해지고 자꾸자꾸 불안해지고 신경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경이 강할수록 사람이 튼튼합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경이 강할수록.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다는 얘기는 신경이 약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예민한 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그냥 보약 쓰는 거예요. 발물탕 좋다니까? 대부운전 좋다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 질환을 치료할 확률도 높아요. 왜? 아까 그 도표 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따라왔어? 그 환자는? 신경이 약해진 게 따라온 겁니다. 질환의 막판에. 그래서 불안증이 막 가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라앉히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다 뭐로 해라? 가루약으로 해라. 염증 치료 이런 거 다 가루약으로 해. 보험약으로 하고 과립제로 하고 한약 좋은 거 선택에다가 그런 거로 다 해요. 그러고 봐서 저건 안 돼. 그러면 그냥 보약 먹으라고 해야 돼요. 왜? 이 과정을 보면 다 알잖아요. 한의원에 오는 환자는 다 뭐야?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예요. 어디까지 손상됐어? 신경까지 손상돼서 온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나머지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아무리 써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 영역에서. 그래서 마지막에서 병원에 주는 게 뭐야? 항경련제하고 신경안정제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한 번은 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신경을 재생해보는 약을 줘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흥분을 억제시키는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재생을 해서 튼튼하게 해주면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